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풀세트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 매직 키보드까지 다 신형으로 그냥 풀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언박싱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만 자세하게 살펴보고 펜슬이랑 키보드는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모델은 13인치 1테라 모델인데요. 아이패드 최초의 OLED 모델이잖아요. 또 M4 칩셋이 탑재가 된 모델인데요.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그리고 이번에 또 가격이 맥북을 그냥 발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좋을지 언박싱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렛츠고! 자, 우선 본격적인 언박싱에 앞서서 제가 구입한 사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와이파이 모델로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특이한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 일반적인 그냥 유광 유리 화면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저반사 처리가 된 나노 텍스처 글라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나노 텍스처 글라스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 첫 번째는 OLED가 처음으로 들어간 아이패드잖아요. 그래서 진짜 OLED의 화질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100%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일단 여러분한테 빠르게 보여주고 싶은데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선택하면은 배송 날짜가 엄청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이유로 일반 글래스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더 빠르게 온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한 건데 벌써 다른 데 다 올라왔더라고요, 영상이. 저도 이거 발표되자마자 당일날 바로 주문한 거거든요. 이 엄청난 속도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이제 그냥 비행기 타고 홍콩 가야 될 것 같아. 용량을 또 굳이 그럼에도 제가 1TB로 했어요. 아니 1TB로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하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안 했음에도 1TB를 선택한 건 성능에 또 차별을 뒀더라고요, 용량별로. 그래서 256GB랑 512GB까지는 CPU가 9코어짜리로 들어가 있어요. 램도 8GB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TB, 2TB 모델만 램이 16GB에 CPU가 10코어 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옵션의 총 구입 가격은 한국 가격 기준으로 36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가격이 360만 원. 어쨌거나 그만큼 좋을지 딱 뜯어봤을 때 만족감, 300만 원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 만족감을 줄 것인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 이제 그만 불러야 되는데. 두둔. 이걸 드는 순간 뭔가 무게가 체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무게가 100g이 줄었어요, 13인치 기준으로. 자, 일단 그 전에 전작을 한번 손에 들어보고 이 감각을 조금 느껴본 다음에. 오! 와,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잠깐만. 와, 진짜 다르다. 그리고 너무 얇아. 진짜 신기해. 잠깐만, 침 나.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그냥 잡자마자 이 한 손에 그냥 드는 느낌이 진짜 가볍고 진짜 얇아요. 어쨌거나 계속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 저는 실버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매직 키보드를 화이트로 세트로 쓰고 싶어가지고. 짜란, 다 이렇게. 와, 얇은 거 보이세요? 와우, 진짜 얇아. 마음에 드는데? 근데 가격이 잊혀질 정도는 아닌데, 가격으로 딱 떠올리면 약간 여전히 좀 쓰긴 해. 가격이 너무 비싸긴 했어. 구성품부터 일단은 살펴볼게요.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써져 있고요. 뭐 여기 안에는 익숙한 것들이 들어있겠죠? CC 케이블 20W짜리 충전기고요. 저는 홍콩판이기 때문에 홍콩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구성품은 뭐 간단하게 들어있고요. 자, 그럼 외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태블릿, 아이패드, 뭐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은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사용하잖아요.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쓰거나. 근데 딱 제가 처음에 잡았을 때 느낀 거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13인치라는 크기가 처음으로 안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한 손으로 들고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전작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스스로 약간 벌칙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몸에 붙이고 들어야 돼. 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근데 얘는
자연스럽잖아 그냥. 정확히 수치상으로는 13인치 기준으로 전작보다 100g이 가벼워진 거고요. 두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 얇아졌어요. 전작하고 딱 바로 옆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전작이 6.4mm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5.1mm예요. 그래서 1.3mm 정도 얇아졌는데 사실 막 수치상으로는 1.3mm면은 막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은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좀 잡아볼래요? 제가 사실 갤럭시 탭 S9 울트라 쓰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두께였거든요. 얘도 진짜 얇죠. 이렇게 셋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중에서도 갤탭 S9 울트라가 여전히 얇아. 근데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지금 아이패드 프로가 갤탭 S9 울트라보다 0.4mm 얇기는 해요. 거의 이제 둘이 비슷한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고사양 패드도 사실 막 크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 정도의 패드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얇고 가벼워지니까 휴대성이 좋아서 괜히 그냥 써봄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외관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둘 다 똑같은 실버색이기 때문에 색상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도 동일하고 중앙에 사과 로고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안테나 선 같은 게 살짝 모양이 차이가 있네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끊겨 있는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싹 나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카메라 부분이 전작은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버에다가 이렇게 렌즈 있는 부분만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일체감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뭔가 전작은 카메라를 더 강조해 놓은 느낌인데 이번에는 약간 카메라를 숨기려고 한 듯한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번에 스펙도 카메라가 조금 너프가 됐잖아요.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스피커 모양이 약간 다른데? 스피커 구멍이? 이번이 스피커 구멍이 조금 더 넓게 뚫려 있고요. 마이크 개수가 약간 달라졌다. 카메라 쪽에 마이크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전작은 마이크 구멍 2개,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전작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데 가로 부분에, 이번에는 위쪽 요 끝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변경점이 있고요. 이번에 달라진 게 카메라가 가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작에는 세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던 게 이렇게 옮겨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설계가 바뀌면서 애플 펜슬 2세대도 쓸 수가 없게 됐죠. 붙는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긴 했거든요. 같은 극끼리 붙이려고 할 때 그 밀어내는 느낌 있죠? 밀어내! 붙기는 붙는데 뭔가 이상하게 정상적이면은 딱 붙였을 때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떠요. 진짜 인식을 못해 그냥. 약간 두께도 이번에 이거는 근데 애플 펜슬 프로도 마찬가지겠다. 두께가 애플 펜슬이 더 두꺼워서 좀 어색한 느낌? 어쨌거나 2세대는 확실히 호환이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원 켜서 설정하고 나서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 또 크게 바뀐 점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잖아요.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는데, 특히 이번에 발표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OLED가 아니라 일반적인 OLED의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OLED 패널 2개를 합쳐서 쓴 텐덤 OLED가 들어갔다. 일단은 전작 미니 LED가 들어갔던 M2 아이패드 프로랑 이번 OLED가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랑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신기한데? 이 색감이 너무 다른데요? 이게 보통 아이패드들이 다 색감이 비슷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전작은 살짝 파랑 보라기가 돈다면 이번 거는 살짝 초록기가 돌거든요, 화면에서. 근데 뭐가 더 자연스러운 흰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작이 익숙하니까 전작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전작도 놓고 보면 이거 두 개는 색감이 똑같아. 근데 얘만 달라. 이런 적이 진짜 없었거든요. 제가 아이패드를 엄청 많이 써봤는데 아이패드 옆에 갤럭시 탭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무튼 이번 아이패드는
기존의 아이패드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차이를 그냥 눈에서 확 느끼실 것 같아요. 밝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최대 밝기인데도 약 밝기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요. 눈으로 딱 봤을 때 확 느껴졌던 거는 이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베젤 부분. 미니 LED 제품들은 베젤 옆쪽으로 약간 그림자 효과 준 것처럼 이렇게 번진 듯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얘는 진짜 깔끔해요. 와, 이게 완벽한 라미네이팅이지. 이런 느낌 느껴질 정도로. 사실 이번에 스펙도 미니 LED에서 OLED로 바뀌면서 명암비가 100만 대 1에서 200만 대 1로 2배가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명암비가 100만 대 1에서 200만 대 1로 가는 게 이게 육안으로 진짜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아예 OLED가 들어간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르네요. 이게 눈으로 딱 봤을 때 확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요. 특히 제가 궁금했던 게 미니 LED에서는 블루밍 현상이 진짜 불편했었거든요.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씨나 밝은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그 겉으로 빛 번짐이 확 나오듯이 이렇게 번져 보여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차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SDR 기준으로 최대 밝기도 600니트에서 1000니트로 400니트 정도 올랐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화면 밝기를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직접 화면 밝기를 측정해봤는데요. 이게 결과값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가 스펙상 피크 최대 밝기가 1600니트였거든요. 근데 저희 자체적인 테스트 결과 10% HDR 밝기가 1738니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이 제시한 스펙보다 조금 더 높게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2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밝은 건 아니지만 피크 최대 밝기가 한 200니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을 화이트 색상으로 채웠을 때의 밝기도 측정해봤는데 100니트가 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화면 밝기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양쪽에 놓고 확인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수치상의 차이는 차이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느껴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또 OLED가 들어가서인지 갤럭시에서 많이 나타났던 한지 이슈가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에서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환경에서 화면 밝기를 중간에서 낮은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회색이나 어두운 색상을 볼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OLED의 하위 픽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질감이 고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빛 표현 균일도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이제 좀 해외에서도 그렇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제품에도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슈도 있는데요. HDR 콘텐츠 중에서 일부 파란 색깔이 띄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애플에서 좀 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앞으로 보완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라 업데이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프로세서가 M4가 탑재가 됐잖아요.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까 좀 궁금했거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결과 살펴보기 전에 스펙부터 살짝 보면 M2 대비 성능 코어가 2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8코어에서 10코어로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기존 100GPs에서 이번에는 120GPs로 20GB 정도 늘어났고요. GPU 관련해서도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는데 AV1 디코딩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도 성능형으로 들어갔고 메시 쉐이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좀 GPU 관련한 업그레이드 사항들도 있는데 벤치마크 점수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긱벤치 6 CPU 싱글 코어 점수부터 볼게요. M1 아이패드 프로와 M2 아이패드 프로는 사실 막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확연하게 M4 아이패드 프로에서 싱글 코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1000점 이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M1 대비 M4에서 약 한 55% 정도 성능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M2에 대비해서는 43%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CPU 싱글 코어 점수만 봤을 때는 M1에서 넘어오든 M2에서 넘어오든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은 M1에서는 66% 정도 점수가 증가했고요. M2에서도 45% 정도 증가해가지고 멀티코어 역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GPU 점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M1 대비해서는 62% 정도 점수가 증가했고요. M2 대비해서는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PU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이에 M3가 끼어 있었으면 굉장히 좀 애매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3D 마크 테스트에서는 꽤 향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일단 베스트 루프 스코어를 보시면 5,000, 6,000 그리고 8,00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 점수를 보면 이 사이에 M3가 끼어 있어도 뭔가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단계적인 점수 상승을 보여줘요. 꽤 규칙적이죠? 그래서 베스트 루프 기준으로는 전작 대비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벤치마크 점수 자체만으로 GPU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확실히 3D 마크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방열에서의 차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들 할 때 되게 특이했던 게 아이패드 후면을 열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사과 로고 부분만 파랗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엄청 온도가 확 올라가면서 점점 빨개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하얀 부분이 제일 높은 지점, 그리고 특이하게 딱 여기 사과 로고 부분만 파랗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로고 부분에 사과를 구리로 만들어서 방열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와 진짜 특이한 방식으로 방열을 하는구나. 그것도 사과 로고 부분에 그걸 넣는다는 게 뭔가 웃기잖아요. 이게 진짜로 될까 싶었는데 찍어보니까 진짜로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장 메모리 속도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테스트 결과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용량에 따라서 이게 또 살짝 성능이 너프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M2 아이패드 프로가 128GB랑 256GB 두 가지 모델은 내장 메모리 속도가 너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M1 510이랑 M4 1TB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외하고 M1과 M4를 좀 비교를 해보면 특이하게 읽기 속도는 M1이 오히려 M4보다 더 빠르게 나왔어요. 3000대랑 2000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속도를 보면은 또 M4가 M1보다 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M4 아이패드 프로 역시 용량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코어 수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리뷰어분들의 좀 테스트 결과도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맥스테크 채널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M4 아이패드 프로 여기는 9코어짜리로 테스트를 했어요. 저랑 다르게 읽기 속도가 1600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2800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코어 수에 따라서 내장 메모리 속도도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용량이 낮아서 살짝 너프되어 있었던 M2 아이패드 프로 점수를 보면은 역시 제가 테스트한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스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작에서 초광각 카메라 렌즈가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듀얼 카메라인데 얘는 싱글 카메라로 들어가 있죠. 대신에 라이더 센서가 이쪽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적응형 플래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에서 위치 변경을 한 게 눈에 띄는데 이제 이게 사실 좋은 점이 전부터 계속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아이패드 유저들 사이에서 카메라가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중앙으로 보여주려면은 이렇게 비껴 앉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페이스타임 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직접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지금 M2 아이패드 프로로 페이스타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화면 중앙에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도가 약간 이쪽을 보는 것처럼 되잖아요. 나는 분명 중앙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에 달려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가운데를 봐도 이쪽을 보는 것처럼 오른쪽을 엄청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물론 이렇게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게 잡아주기도 하고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쫓아오는 이런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 완전 다르다. 지금 이제 M4 아이패드 프로로 페이스타임에 들어와 있는데 저 그냥 지금 화면 중앙 보고 있거든요. 제 얼굴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데요, 이게 훨씬? 정면을 딱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스테이지 기능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또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네, 확실히 가로 중앙에 들어가니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전작과 비교했을 때 스피커랑 마이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데 스피커는 일단 다 동일하고요. 스펙상 마이크가 한 개가 줄었습니다. 스피커 소리 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풀 볼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평범한데? 그냥? 자, 이번에는 새로 나온 M4 프로. 다르다. 볼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제품에서 볼륨이 조금 더 줄어든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두께가 달라져서 그런가? 울림통이 달라져서 그런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음질이나 해상력이나 이런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자, 오늘 이렇게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한번 살펴봤는데요. 언박싱 치고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사실 제가 구매하기 전에는 와, 이게 뭐 좋아져 봤자 뭐 얼마나 좋아졌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워낙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이 가격을 상쇄시킬 만큼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아니야, 근데 여전히 가격은 정말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 정말 좋아진 점들이 체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걸 다 제치고서도 이번 제품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드디어 아이패드가 휴대성의 중요성을 느꼈구나. 그래서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드디어 두께도 얇아지고 무게도 확 줄인 그 모습이 전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능 향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막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좋은 기기를 제발 더 잘 쓰고 싶거든요. 많이 쓰고 싶거든요. 근데 가방에 넣기 전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부터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인치 아이패드를 이렇게 가뿐하게 드는 경험은 정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원래는 저는 무조건 11인치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13인치가 이렇게 가볍고 얇다고?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13인치 부담스러워서 못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13인치 선택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더 확실한 휴대성을 원한다 한다면 11인치를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언박싱 첫인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자세하게 더 열심히 사용해본 다음에 자세한 사용 후기로 한번 더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